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를 시청하여 주시고 구독하여 주시는 많은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면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이름에 따른 걸 좀 여쭤보려고 해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선생님께 개명을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좀 이름에 따라서 이름을 개명하고 좀 그거에 맞는 색깔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름에 따라서 맞는 색깔들도 존재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 색깔은 그 이름에 따르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바뀌면 다음에 색깔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 색깔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주의 그 구성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사주의 비밀번호와 같은 것을 이제 용신이라고 하고, 그 비밀번호를 도와주는, 비밀번호를 감싸주는 것을 시신이라고 하는데, 용신과 시신에 맞는 그런 색깔을 자기 자신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사주를 보완해 주거나 사주의 기운을 유통시켜 주거나 하는 것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만을 위한 이름, 사주를 위한 이름, 이게 틀리는 거거든요. 이름 따로 사주 따로. 그러나 이제 이름과 사주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힘이 나는 건데, 색깔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주에 따라갑니다. 사주에. 이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건 아니고 사주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정해지는데, 보통 이제 오행이라고 해서 그 목화 토금수,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검은색, 이렇게 이제 오행의 색깔이 정해지는데, 빨간색을 그러면 아주 빨간색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파생된 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색에서 자기한테 유난히 잘 받는 게 있어요. 아주 짙은 빨간색이 있는 반면에 핑크빛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핑크빛에 보랏빛이 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어울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자기가 찾아내면 됩니다. 그러나 근본은 빨간색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빨간색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설이 안 되든지. 왜 화증이 많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전반적으로 화증이 좀 있는데 속전속결,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좀 더 화증이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어떨 때는 빠르다, 어떨 때는 늦거나, 혹은 약간 느긋한 사람들이 있어요. 식진이 많거나 낙천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화증이 덜하죠. 그래서 그런 계통, 즉 좀 더 급한 사람에게 아까 그런 게 들어가게 되면 급하게 가는 거예요. 급하게. 우리가 한 박자만 쉬면 보일 것이 반 박자만 빨라도 안 보이는 경우 많거든요. 이런 색깔이 그럴 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흰색이다 그러면 흰색은 그냥 딱 한 가지 색입니다. 검은색 마찬가지죠. 검은색, 나 검은색이 좋아. 검은색만 입어야 돼. 검은색 펜만 써야 돼. 그렇지 않고요. 검은색에 흰색을 조금씩 섞어 갔을 때 옅게 받쳐지겠죠. 그레이부터 시작해서 연그레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검은색만 입을 게 아니라 자기에 맞는 짙은 주색이라든지 옅은 주색이라든지 옅은 그레이색이라든지 이렇게 맞는 색깔을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흰색이 아닙니다. 노란색이 아주 노란색이 아닙니다. 베이지색 컬러 있죠. 카키색, 베이지색 이렇게 섞어진 색이 좋으니까 그런 걸 찾아서 자기에게 맞춰주고 습관을 들이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아까 색깔은 이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주에 있다. 선생님, 네. 이제 항렬자를 쓰는 집안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즘 항렬자를 안 쓰는 집안도 있는데 아직도 항렬자를 쓰는 집안이 많은데 개명을 할 때 혹시 항렬자를 쓰는 집안이라면 항렬자에 맞춰서 개명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항렬자를 쓰는 게 좋으냐 안 쓰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 하면, 저는 항렬자 쓰고 이름이 잘 나온다 싶으면 무조건 항렬자를 먼저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항렬자는 조상의 기운이 들어있거든요. 조상의 기운이 부모의 기운, 자손의 기운, 나의 기운, 자녀의 기운 내려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항렬자는 그 집안의 표식이지 않습니까? 항렬자가 좋은 역할을 한다면 무조건 쓰라고 권해드리고, 만약에 항렬자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물이 필요한데 항렬자는 불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불이 들어가게 되면 구설이 안 되든지 관제가 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그 두 가지 안을 드립니다. 항렬자는 족보에만 쓰시고, 실제로 호적상 이름은 항렬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한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완강하게 그 부모님들이 반대하시고 항렬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항렬 잘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항렬 써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 부모님 세대가 바뀌면서부터 그런 이름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자란 그런 세대가 할아버님 때가 되다 보니까 항렬자가 만약에 필요 없다 하면 항렬자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호적상에는 따로 주십시오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개명을 할 때 항렬자 쓴 이름인데 나빠서 개명을 하겠다 할 때 판단은 같습니다. 항렬자가 좋은 역할을 한다면 무조건 항렬자를 쓰고 다른 형태의 이름을 짓는 게 좋고요. 근데 항렬자를 써야 되는데 항렬자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썼는데 내가 항렬자를 넣고 좀 개명을 하겠습니다 할 때 항렬자가 좋은 역할을 하면 항렬자를 넣고 개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렬자를 써서 개명을 해도 별 변화가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그런 개명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어차피 항렬자 써서 약간 뭐 별 차이가 없다 하면 그냥 바꿔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명을 권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바꾸겠다는 결심이 있을 때까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옷을 바꿔 입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꿔 개명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에 대한 많은 그런 그 스트레스라든지 주변의 여건, 뭐 자신의 결심, 고민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어서 개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이름을 굳이 항렬자 써서 좋지 않은데 개명을 한다 하면 개명의 결실이 이렇게 제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항렬자 쓰고 판단을 받아서 좋은 이름이다 그러면 바꿔 쓰는 게 좋고요. 다만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항렬자 쓸 때 애매한 형태의 있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많이 좋지 않다. 이런 경우는 항렬자 쓰면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항렬자 쓰고 전혀 아닌 형태가 나온 형태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냥 배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름이 평생을 쓰는 것이고 평생만 쓰는 게 아니라 죽어서 남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름은 그냥 사주에 맞도록 잘 지어서 써야 되는데 개명을 그 항렬자를 써야 된다고 해서 막 억지로 맞춰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 사주는 연월일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사주에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주가 네 기둥이 있죠. 네 기둥. 연, 월, 일시. 한 기둥에 두 글자씩 있습니다. 요거를 두자 해서 8자에서 사주 8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8자를 잘못 이해하고 계셔요. 막 8자를 바꾼다. 8자를 고친다. 그렇죠? 8자 바꿀 수 없고요. 8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운을 한다든지 개운을 한다. 이런 건 가능한데 왜 못 고치냐면 내가 이름 바꾼다고 해서 생년월일이 바뀌지 않잖아요. 내가 재혼한다고 해서 생년월일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같은 내용 같지만 약간 다른 내용이다. 8자를 바꾼다. 이런 거는 그렇죠. 어폐가 좀 있는 그런 표현이다. 이 사주팔자 8글자를 이제 그 사주라고 하고 요 연에 해당되는 거는 요건 조상의 기운입니다. 조상. 내가 어떤 조상의 덕이 있느냐. 지금도 조상의 덕을 보는 사람들 많죠. 금수저 집안. 그렇죠. 법조계, 의료계, 우리 사회 상위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이상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직업군들 다 그 조상의 기운이겠죠. 월이 이제 부모의 기운입니다. 부모의 기운. 일이 이제 나 자신의 기운이고 배우자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간이 자손이죠. 자손. 그래서 조상, 부모, 나, 자손 이렇게 네 가지를 그 네 기둥을 설명할 수 있고 또 그 연은 천연운에 해당이 됩니다. 천연운. 연이 좋게 되면 천연 큰 풍파 없이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고 연이 나쁘게 되면 부모가 이혼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게 되고 혹은 집을 떠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와서 연이 그 초년운에 해당되고 월이 장년운에 해당이 됩니다. 장년. 내가 성장하고 사회적 기반을 잡는 거죠. 일이 중년운에 해당됩니다. 중년운. 그 열심히 노력을 해서 농사를 져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시기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시기. 시가 노년운에 해당이 돼요. 노년. 내가 편안한 노년을 맞느냐. 그 농사를 잘 지어놨다가 그 홍수를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가지고 수확을 못 거두는 경우 있죠. 혹은 수확을 잘 거둬놓고 이제 잘 살려고 하는데 도둑 맞을 수 있죠. 이렇게. 그런 경우는 내가 퇴직금 잘 만들어 놨다가 뭐 코인이든지 이렇게 투자해서 증발되는 경우겠죠. 주식 투자 이렇게 해서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노년운이 나쁘게 되면 중년에 그런 사고를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 월, 일, 시 이 네 개 중에 그럼 중요한 게 뭐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월의 기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상은 멀지요. 부모의 기운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부성애와 모성애를 잘 받으면서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잘 자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그 미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 자리를 제강이라고 해서 제강 그 제일 큰 기운을 보고 그 사주 구성을 놓고 볼 때 오행의 힘이 과연 부모 자리에서 내가 도움을 받느냐 도움을 못 받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고 거기에 도움도 못 받는데 운도 나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모성애 부성애는 고사하고 그렇죠. 홀로 막 그 자손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해 먼저 봐야 될 게 월지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거기가 형충파해가 되지 않았나 혹은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 이런 차이를 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보면 일하고 월을 먼저 비교를 해보고 각 기간을 보고 전체적인 수나 상극상생 그 다음에 기운 강하다 약하다 하는 걸 이제 살펴보는 건데 그 아까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다 하면 월이 가장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 공부를 하면 그 처음에 이렇게 풀어가면 아주 재밌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다 깊게 들어가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알고 계셔도 그냥 훨씬 수월하게 대화가 귀에 들어오게 되고 낯설지 않고 해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네 가지 중 사주는 무엇이다. 그럼 최소한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팔자 바꿔야지 막 이런 말씀 안 하실 수 있어요. 생년월일 바꾸는 거.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개명을 하면 팔자가 바뀌나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그래서 팔자에 대한 개념을 모르셔서 그런 거거든요. 팔자란 생년월일시 4기둥 8글자다. 개명 다른 거 어떤 거하고도 생년월일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방송을 보는 분들은 이런 정도의 개념을 갖고 보시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주에서 뭐가 제일 그러니까 중요할까 좀 궁금했었는데 월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분들도 좀 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대성TV와 대간장명철학연구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